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텝 2 한번 가보죠. 스텝 2의 3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 빈칸에 들어갈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과거 주나라에서는 주지육림의 포악무도한 왕을 타도하기 위해 제후와 군사들이 모였다. 하지만 대의명분 아래 모인 이들이 상대하기에 상나라의 힘은 여전히 막강했기에 맹주인 무왕에게는 군사들이 고향 땅에서 천리길을 달리고도 다시 누런 흙탕물로 소용돌이치는 황하를 건너 진격하게 할 강력한 리더십과 대의명분이 절실했다. 이를 담아낸 혁명선언문이 바로 큰 맹세를 뜻하는 태서이다. 태서에서 무왕은 비록 상나라의 억조에 달하는 백성이 있지만, 물론 여기서 억조라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표현인 거죠. 억조. 자, 서로 마음과 덕이 따로 놀기 때문에 비록 수는 적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여기서 서로 마음과 덕이 따로 논다는 것은 우리의 군사가 아니에요. 억조에 달한 백성이 있는 상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는 적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며 군사들을 위무하였고 모기야 전투에서 10만 군대를 무찔러 그 뜻을 이루게 된다. 현대 농업계에서도 이처럼 태서편에 묻혀 있던 무왕의 모모가 필요하다라고 돼 있는데, 일단은 무왕은 뭐예요? 무왕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 한 근거가 뭐냐면은 그 억조의 백성이 있는 나라라 하더라도 서로의 마음과 덕이 따로 놀고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라는 그렇지만 우리는 안 그런다라고 돼야 되기 때문에 서로 마음과 덕이 따로 놀지 않고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동심 동덕입니다. 답은 2번이 되고요. 이심전심은 서로 마음이 통한다. 그 다음에 동두철신이라는 건 뭐냐면 동두라는 게 구리동자잖아요. 구리 두니까 머리예요. 그 다음에 철의 몸을 갖고 있다. 그래서 좀 차갑다, 냉철하다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거만하다. 그 다음에 동고동락 같은 경우는 이 고자가 쓸 고예요. 그죠? 그래서 기쁨도 그 다음에 위험한 안 좋은 일도 다 같이 하자. 다 같은 걸로 보자. 같이 하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동고동락이다. 자, 그래서 동심동덕 좀 생소하긴 한데 한자 뜻만 풀어보면은 우리 그 무왕이 가졌던 마음이 바로 동심동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1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에 다음 제시된 의미로 사용할 수 없는 단어는 그랬어요. 황무지를 농지로 바꾸다. 자, 이때 사용할 수 없는 단어가 뭐가 있냐? 개척하다, 간척하다, 경작하다, 개간하다, 갈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황무지를 농지로 바꾸는 것은 개간하다 또는 개척하다 이런 표현이 가장 적합하긴 해요. 개척하다, 개간하다가. 경작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거죠. 땅을 갈아가지고 그 농지로 만드는 것을 경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밭을 가는 거, 그 행위 자체에 대한 것은 또 5번에 있습니다. 근데 간척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간척지라는 말은 아마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최근에는 이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못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간척지가 있습니다. 간척지 같은 것은 뭐냐면 바다 아니면은 호수와 같이 물이 있는 곳을 뚝을 세워서 막아요. 그 다음에 물을 쫙 빼서 거기를 이제 땅을 만들 수 있게끔 흙이라든지 모래를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것을 간척하는 겁니다. 그죠? 간척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무지를 농지로 바꾼다는 말에는 적합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간척하다가 아닙니다. 자, 근데 물론 이제 그 간척하다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육지를 만들어서 육지나 경지를 만드는 거예요. 경지라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데 그런 것들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는 있지만, 하지만 황무지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바다나 호수를 막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됐습니다. 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은 것은 이랬는데, 자, 우리 1번에서 보는 것처럼 김 팀장님 여기 서류에 결제 부탁드립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결제와 결제 I는 워낙 많이 나왔잖아요. 요거 모르시는 분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조금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카드 결제, 금전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뭐 보고서, 그 다음에 뭐 문서 등에다가 사인하는 거 있잖아요. 확인하는 거. 문서 결제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서류의 결제를 하는 거니까 어이가 아니라 아이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거. 한국 남자 수영팀이 10년 만에 한국 신기록을 갱신했다와 경신했다가 있습니다. 근데 갱신은 기간을 연장하는 거예요. 만기가 도래했다. 기간 연장할게요. 갱신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기록을 갱신했다가 아니라 경신했다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갱신은 기간이 연장된 거예요. 기간. 그다음에 경신은 뭐예요? 새로 갈아치운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거. 3번.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은 일제 경찰에게 가진 곤혹을 당했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곤혹이라는 것은 뭐냐면 심한 모욕이나 참기 힘든 일. 이걸 곤혹이라고 합니다. 곤혹. 심한 모욕이나 참기 힘든 일. 자, 이런 것을 곤혹이라고 합니다. 곤욕은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곤혹을 당했다. 그러니까 곤혹을 당했다라고 해도 언뜻 보면은 말이 아예 안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곤혹과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곤욕입니다. 곤욕. 이 곤욕이라는 건 뭐냐면은 곤란한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곤란한 일로 지금 힘든 상황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당황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리는 거죠. 됐죠? 이렇게. 자, 그래서 둘이 비교하게 되면은 엄밀히 말하면은 요쪽이 더 맞겠죠. 그죠? 그죠? 왜냐면 뭐 잡혀가지고 뭐 고문도 당하고 이러면은 가진 곤혹 치렀다는 맞는 말 같긴 한데 지금 뭐 잡혔다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 지금 곤란한 상황을 자꾸 겪게 된다라고 본다면 곤욕이 조금 더 적절한 것 같긴 해요. 자, 그 다음에 4번. 재난 당국은 실종자들의 생사 유무라는 것은 있고 없고예요. 생사라는 것은 있고 없고가 아니죠. 생사 여부죠. 여부. 자, 그래서 아니고. 5번. 그녀는 솔직하고 담백하다. 자, 뭐 이거는 없네요. 그죠? 이거 바꿀 만한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백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맞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다음 19번 가보죠. 19번. 19번은 쉬워요. 19번은 쉬운데 그 빈칸에 들어갈 말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기억에 매년 10만여 명이 뇌졸중과 뇌졸증이 있는데 이거 저도 예전에 좀 잘못 썼어요. 왜냐하면 어떤 증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뇌졸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의 변명이 조금 꺼림칙 했으나 한번 믿어보기로 했다 그랬는데 꺼림칙입니다. 꺼림칙. 근데 꺼림칙도 맞아요. 꺼림칙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어가지고 꺼림칙 모두 가능하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꺼림칙이나 꺼림칙이 모두 맞아서 확인해 보시면은 꺼림칙은 없어요. 그죠? 뇌졸중과 꺼림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뇌졸중과 꺼림칙 해가지고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보죠. 넘어가세요. 26번 한번 가볼게요. 26번. 26번은 밑줄 친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을 고르시오라는 건데 예전에 좀 많이 옛날이긴 합니다. 옛날에는 그게 나쁘다라는 것은 아닌데 좀 무식하게 공부했어요. 이 무식한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무식하게 외우는 거거든요.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요. 어떻게 했냐? 사전을 막 씹어먹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이런 수험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 단어와 관련된 것들 나올 때 단어에 대해서 중심 의미, 주변 의미를 싹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을 씹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가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외우기 위해서 사전을 씹어 먹었다고. 예전에 사전 한 권 다 먹은 사람이 합격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는 좀 그렇게 안 가죠? 어떻게 가냐? 지금 어떻게 가냐면은 문맥으로 봐요. 문맥상 유사. 그리고 예전처럼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를 굉장히 헷갈리게 해갖고 골치 아프게 만들어서 막 곤란하게 만드는, 곤욕을 치르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은 이제는 우리 좀 보기 힘든 문제에 해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문맥상 유사하다 또는 같다, 같은 정도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골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를 다 따지지 마시고, 물론 몇 번을 따져볼 수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 아, 이게 의미 없는 행동이었구나 싶으실 겁니다. 자, 볼게요. 반복되는 지적에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이 굳어졌다라는 게 실제 굳어진 건가요? 딱딱하게? 그 의미는 아니죠. 근데 그런 느낌으로 쓴 거예요.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 굳어진 것은 아니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이 굳어졌다는 것은 좀 만족을 못하고, 그죠?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자, 1번 얼굴이 굳었다. 이 얼굴이 굳은 게 실제 딱 굳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굴, 표정 사실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맞고요. 관습으로 굳어졌다라는 것은 이것도 역시 중심 의미는 아니에요. 중심 의미는 아니고 어느 순간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획일화가 된 거예요. 딱 된 거예요. 이렇게. 굳어졌다라는 것은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땅이 굳어졌다는 것은 굳었다는 거 실제로. 그죠? 자, 그 다음에 혀가 굳었다는 것은 말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혀가 굳었다는 것과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표정이 굳었다, 얼굴이 굳었다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9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에 다음 보기의 뜻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근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모 형제가 과로예요. 이 부모 형제가 뭐죠? 근데 처지가 좋지 못해 몹시 힘들대요. 상황 자체가. 그 다음에 일이 몹시 피곤하다. 자, 그랬을 때 궁벽하다. 이 궁벽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구석에 처박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구석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찾기도 힘들고 으슥한 곳에 있고 또 후미진 곳에 있고 이럴 때를 궁벽하다라고 해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궁벽하다는 아니죠. 근데 이제 궁벽하다가 그냥 언뜻 보면은 좀 가난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느낌이 보이긴 하는데 여기 처지 좋지 못하게 보이고, 근데 궁벽하다라는 것은 외딴 곳에 어떤 후미진 곳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궁벽하다라고 합니다. 고단하다가 맞죠? 피곤하다, 고단하다. 맞죠? 그래서 2번이 일단 가능하고요. 외따름하다가 바로 궁벽하다는 얘기예요. 외따름하다가 궁벽하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으쓱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으쓱하다. 그쵸? 약간 좀 으쓱한 기분이 든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좀 무섭다. 그죠? 이런 느낌. 아찔하다라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맞는 것은 고단하다고, 궁벽하다, 외따름하다, 의식하다가 좀 비슷비슷하게 쓰였습니다. 여기서는. 자, 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독해로 한번 가볼게요. 자, 독해에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했고 31번 한번 가볼게요. 31번. 자, 내용 일치거든요. 내용 일치. 내용 일치입니다. 내용 일치는 뒤에도 많이 있습니다. 몇 문제 더 보긴 할 텐데 내용 일치 같은 경우는 독해 파트 중에 가장 어려워요. 왜 어렵냐? 내용 일치는 이 내용이 일치하는지, 즉 맞는지 틀리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내용을 봐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선택지에 있는 내용을 딱 보고 이 내용이 어디 있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나요? 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문서로 되어 있는 거. 됐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택지부터 보지 않고 이런 거는 제목부터 봐요. 소제목. 저는 이제 소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소제목부터 봅니다. 근데 이건 문서가 아니라 독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용일치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선택지를 먼저 본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일일이 다 찾아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서 이 내용이 맞다 틀리다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 어렵다라기보다는 오래 걸립니다. 근데 간혹 이렇잖아요. 독해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독해를 잘하는 사람들. 그 옛날에도 보면은 중고등학교 때 이상하게 국어 공부 하나도 안 하는데 고득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글을 읽었을 때 기본적으로 물론 본인 나름대로 공부도 했겠지만 이 글을 읽을 때 이 글의 내용을 좀 기억을 잘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글 자체를 좀 비판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문제 읽으면서 글을 읽으면서 아, 요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하셔야 선택지를 보고 있는 내용을 비교할 때 이 비교 시간이 좀 줄어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일 최악은 뭐냐면 글을 읽고 일단 읽어요. 쭉 다 읽어. 선택지를 봐.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내용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 또 읽어. 몇 번을 읽어요. 이러면은 5분 그냥 갑니다. 5분이 뭐야? 이게 제대로 한다면 10분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계속 읽다 보면. 그러니까 선택지를 먼저 보되 글을 읽을 때도 좀 비판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글부터 좀 볼게요. 그냥 글부터. 자, 글을 보시게 되면은 2017년 2월 7일 농축산, 임,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이 개정돼 시행된다. 그동안 농업인들은 고가의 시간 계측기 40만 원 per 대, 이러면 한 대당 40만 원이에요. 요거를 농업용 난방기 등에 부착하고 사용 실적도 1년에 2회 신고해야 면세율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시간 계측기를 미부착하거나 미신고 시에는 1년간 면세유 공급을 제한받았지만 사용 실적, 계측기의 누계 시간의 신뢰성 문제, 농업인의 신고 불편, 그 다음에 영농비 상승 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면세유 배정에는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원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이 시간 계측기를 사용해 가지고 면세율을 배정받을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간 계측기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미신고했을 때는 못 받아요. 면세율을 못 받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시간 계측기 누계시기 시간에 어떤 신뢰성 문제도 있고 신고도 불편하고 영농비가 상승하는 문제도 있어가지고 면세 배정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야겠어요? 이 불편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건들든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되죠. 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계속 불평마다 끝나는 거는 요즘 흔히 얘기하는 그냥 의미 없는 기사들 있죠.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이렇게 어떤 클릭을 원하는 그런 기사가 아닌 이상은 원래 양질의 기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다 있고 양질의 글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뒤에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특례 개정으로 등유와 액화 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농업용 난방기, 곡물 건조기, 농산물 건조기, 버섯 재배 소독기의 시간 계측기 부착 및 사용 실적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자, 불편함이 일단 하나 배제됐어요. 자, 또 농업인이 농기계 등을 신고 시에 통장 확인 및 날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도 함께 폐지됐다. 역시 편해진 겁니다. 다만 휘발유 경유 중유를 사용하는 농기계는 종전대로 시간 계측기를 부착하고 사용 실적도 신고해야 한다. 자, 요거는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모든 게 다 신고 안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죠? 그렇게. 아니면 휘발유 경유 중유뿐만 아니라 뭐 LPG도 포함시켜서 신고해야 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요. 자, 이번 특례 규정 개정에 따라 농업 관계자들은 시간 계측기 구입 및 유지 관리비 등 연간 770억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 물론 휘발유 경유 중유 사용하는 사람들은 시간 계측기 써야 되겠지만, 자, 시간 계측기 사용 실적 신고 경감 50.9% 감소. 자, 그리고 농기계 신고 시 통장 확인 절차 생략으로 신고 부담도 대폭 경감된 전망이다. 자, 전방이다. 말씀드렸죠? 해결책이 나와줘야 돼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자, 그리고 농업회장은 앞으로도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으로 농업인의 면세유 신고 횟수를 대폭 감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업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안정적으로 면세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 필요한 말인데 농협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것과 반하는 내용을 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건 옳지 않은 거죠.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개정된 특례 규정으로 인해 농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 근데 이거는 조금 애매한 게 모든 농민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휘발유, 경유, 중유 이런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시간 계측기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개정된 특례 규정은 모든 농기계의 시간 계측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네요. 모든은 아니죠. 모든은 아닙니다. 어디에 쓰는 거예요? 등유, 액화, 석유가스, LPG, 점점점 이랬을 때 그 시간 계측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착 및 사용 시작 의무가 면제되는 거예요. 자, 근데 아셔야 되는 게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라는 것은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 달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의무를 면제하였다라고 모든 농기구의 시간 계측기 부착 의무를 면제했다라고 했으니까 모든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틀렸다. 2번이 틀렸네요. 그죠? 2번이 답입니다. 3번. 농협의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은 농민의 면세율 사용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다. 간소화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절차를 줄였어요. 그 다음에 4번. 기존에는 시간 계측기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제한이 있었죠. 1년 동안. 그 다음에 5번. 1년에 2회 제한받았죠. 자, 이거 앞에 있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문단에 있는 내용이네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33번이 어려워요. 왜 어렵냐? 우리가 보통 문단 배열이다 하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 문단 배열. 문단 배열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뭐였어요? 누구나 다 알아요. 접속어입니다. 접속어. 그 다음에 첫 문단 찾기. 물론 기본적으로 문단 배열은 기본적으로 소거형이에요. 고지고대로 내가 첫 번째부터 끝까지를 일일이 다 찾아내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소거형이기 때문에 뭔가 단서가 나오면 거기서부터 하나하나씩 지워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접속어가 여기서 말하는 접속어는 뭐예요? 문단의 첫 번째에 있는 거예요. 맨 앞에 있는 접속어. 그럼 문단 앞에 맨 앞에 접속어가 있다면 무슨 생각을 하죠? 기본적으로 얘는 첫 번째 문단은 아니야. 첫 문단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다음 또 뭐 생각해요? 앞뒤. 앞. 정확하게 앞이죠. 앞 문단과 연관성을 봐요. 연관성. 됐죠? 그러고 나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예요? 바로 그러나. 그죠? 이런 거. 뭐 그런데 또는 뭐 그러므로 이런 표현들. 왜냐하면 그러나가 들어가는 경우는 앞에 있는 내용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에서 뒤집는 거거든요. 됐죠? 앞에 있는 내용을 뒤에서 뒤집어요. 그럴 때 쓰는 게 그러나입니다. 그런데는 전환이라고 해서 앞에 있는 내용하고 다른 내용을 얘기해요. 됐죠? 근데 그러나나 그런데 같은 경우는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므로는 왜 중요하냐면은 그러므로는 거의 마지막에 쓰거든요. 그러므로 이렇게 저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가는 거니까. 맞죠? 근데 첫 번째 문단 맨 앞에 보시게 되면은 접속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없어요. 그럼 이거를 바로 적용할 수는 없죠. 그죠? 그리고 하나 더 그냥 말씀드린 김에 이 첫 번째 문단에서 그 접속어가 첫 번째 문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앞에 제시된 지문이 없을 때의 얘기입니다. 즉 앞에 그 문단 하나를 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몇 개의 문단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이거를 받아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접속어가 들어갈 수도 있다. 됐죠? 첫 문단이 될 수도 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첫 문단 찾기는 뭐예요? 보통 첫 문단 찾기는 첫 문단에서 화제 제시를 합니다. 화제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요. 그럼 보통 처음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것도 얘도 될 것 같고 얘도 될 것 같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운 거예요.
이 글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려워졌다.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가를 보죠. 다음 문단을 논리적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가볼게요. 고창 갯벌은 서해안에 발달한 갯벌로서 다양한 해양 생물의 산란 서식지이며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으로 많은 혜택을 주었다. 그러나 그랬습니다. 최근 축제식 양식과 육상으로부터 오염원 유입 등으로 인한 환경 변화로 체계적인 이용 관리 방안이 지속적으로 요구됐다 그랬어요.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이 첫 문단 있잖아요. 쭉 기억하시면 좋은데 첫 문단은 화제 제시를 하던가 아니면은 뭐 정의를 내리던가 이런 일들을 보통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뒤에 나오게 될 글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자 주는 게 보통 첫 문단이에요. 근데 첫 문단은 일단 기본적으로 중심 내용을 담는다. 이게 비록 되게 가벼운 소재로 화제 제시를 하면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가벼운 소재 자체는 가벼울 수 있지만 이 가벼운 소재를 이용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부분은 중심 내용에 해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록 화제 제시를 하더라도 이후에 이 내용이 또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중심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중심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뒤에 또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담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거죠. 최근에 어느 지역, 뭐 어느 나라의 흡연율이 감소하고 있다. 근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뒤에 보면은 흡연율과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고요. 흡연에 대한 내용이었다 하더라도. 이해되시죠?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가를 보시게 되면 그러나가 중간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나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에 있는 내용을 뒤에서 반대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 문단부터 그러나가 너무 빨리 들어왔어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나 A 그러나 B다 라고 한다면 A 그러나 B 이러면 이 B가 중심 내용이에요. 됐죠? 중심 내용입니다. 이거 대비되는 내용이고 그럼 무슨 생각 하셔야 되냐? 앞에서는 많은 혜택을 주었다. 긍정적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후에는 오염원 유입 등으로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죠? 맞아요? 이렇게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다 나 중에 긍정적인 내용, 즉 많은 혜택을 주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만약에 있다면 요거 앞에 붙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나 이후에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긍정적인 얘기를 했고 그러나 이후에 부정적인 얘기. 그럼 이후에는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다. 근데 해결책 같은 건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자, 긍정적인 내용 앞에 붙이고 부정적인 내용 뒤에 붙이고. 자, 보세요. 정부는 전라북도 고창갯벌 약 11.8제곱킬로미터를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하며 고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7번째로 지정되는 고창갯벌은 칠면초, 나문재와 같은 다양한 식물들이 서식하고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와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46종의 바다새가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성이 풍부하며 보호가치가 큰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고창갯벌은 서해안에 발달한 해양으로서 삶의 터전으로 많은 혜택을 주었다. 긍정적인 내용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니까 이 앞에 나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끝났어 사실은. 속어니까 나가라고 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 게 3번밖에 없죠. 그렇죠? 자, 더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라가 맞는지를 보세요. 지금 가 말미에는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라를 보시게 되면 습지보역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에서 공유수면 매립, 골재 채취 등의 갯벌 훼손 행위는 금지되나 지역 주민들이 해오던 어업활동이나 갯벌 이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자, 보세요. 가의 뒷내용을 지금 이어서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정해야 된다라고 하고서 근데 이거는 지정해도 괜찮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게 라가 맞네요. 그러면. 그리고 다를 보시게 되면 정부는 이번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고창 갯벌을 람사르 습지로 등록할 계획이며 제2차
연한 습지 기초 조사를 실시해서 보존 가치가 높은 갯뿐만 아니라 훼손된 갯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날 계획이다. 뒤에 결론, 계획 등을 향후 진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가는 게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나가 라다가 되는 거죠. 라가 라다. 답은 3번이다. 보통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접속어 기준으로 얘가 첫 번째가 아니야 라고 해갖고 소거해갖고 가는 형태인데 요거는 첫 번째 문단 처음에 등장하는 접속어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찾기가 어려웠지만 이 그 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나 기준으로 긍정 부정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그걸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됐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